콤필터 왜곡 2절입니다. 모니터 룸에서 모니터 스피커음은 믹서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따라서 스피커의 직접음과 콘솔 반사음이 더해져서 콤필터 왜곡이 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스피커 위치를 바꾸어서 반사음이 내 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은 콤필터 왜곡의 지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스테레오 청취에서도 보겠습니다. 홀에서 좌우 스피커 중앙에서 들으면 동시에 음이 오기 때문에 콤필터 왜곡이 생기지 않지만은 중앙에서 벗어난 B 지점이나 C 지점에서는 콤필터 왜곡이 생깁니다. 특히 폭이 넓은 공간일수록 콤필터 왜곡이 지각이 되기 쉽습니다. 홈오디오 시스템 청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에서 들을 때는 콤필터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중앙을 벗어나면 콤필터 왜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카오디오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이 아니죠. L 스피커와 R 스피커의 정중앙이 아닌 지점에서 들으면은 두 스피커로부터의 시간차 때문에 콤필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또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한 경우에 스피커로부터 직접 방사되는 음과 뒷벽 맞고 오는 음에 의한 반사음이 더해서 콤필터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커 개수에 따른 음압 레벨 증가를 보겠습니다. 스피커 한 대가 80dB입니다. 두 대면은 6dB가 증가돼서 86dB, 또 두 배가 되면은 92dB, 또 두 배가 되면은 98dB가 됩니다. 스피커의 대수는 두 배가 되면은 6dB씩 증가가 되고 20로그 X만큼 증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 통일 때, 두 통일 때, 네 통일 때 보면은 6dB씩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자, 스피커가 4대일 때 파가 이렇게 일치된 형상입니다. 그러나 파면이 일치되지 않고 생기는 이런 파형에서는 이 부분에서 콤필터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한 대일 때 특성, 두 대일 때 특성입니다. 고음에서 콤필터 왜곡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음이 상쇄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한 대일 때에 비해서 두 대일 때는 6dB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 정면에서 들을 때 간섭이 없더라도 만약에 옆에서 듣게 되면은 좌우 스피커로부터 오는 스피커 음의 시간차 때문에 이렇게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를 여러 개 쌌을 때 쌓아놓고 들을 때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정면에서 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들으면은 각 스피커로부터 오는 음들이 시간차가 생겨서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스피커를 이렇게 여러 대 싼 경우에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간섭이 고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명료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음악은 명료하지 않고 음성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자, 한 대일 때 특성, 네 대일 때 특성입니다. 1kHz 이상이 전부 상쇄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이퀄라이저로 평탄하게 보정을 해도 음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스피커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에 스피커에서 청취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면 간섭이 발생이 됩니다. 두 스피커에서 음이 동시에 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약간 시간차를 두고 도달하면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를 여러 개 스피커를 설치한 상태인데 이 지점에서 음을 듣게 되면은 이 스피커 각각의 스피커로부터는 시간차가 생겨서 이와 같은 임펄스 특성이 얻어집니다. 스피커 1, 스피커 2, 스피커 3, 스피커 4, 5에서 얻어진 반사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와 같은 콤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음향 측정 시 측정용 마이크의 측정음과 바닥 반사음이 더해져서 홈 필터 왜곡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두 개 마이크를 사용해서 정중앙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약간 옆으로 벗어나면은 두 마이크로 입사하는 음의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홈 필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를 여러 개 쓰는 것은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와 같이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와 같이 교차시켜서 사용하면은 홈 필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법보다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홈 필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멀티마이킹 방법은 3대1 법칙이 있습니다. 음원과 마이크의 거리 또 마이크 간의 거리를 1대 3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발생한 음성이 이 마이크로도 입사되고 이 마이크로도 입사되지만은 3배 거리 떨어지면은 1로 입사된 음은 1로 입사된 음보다 10dB 낮아지기 때문에 홈 필터 왜곡의 dB 깊지가 않습니다. 또 마이킹 시에 바닥이나 벽에 반사된 음에 의해서 홈 필터 왜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왜곡은 녹음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으므로 픽업할 때 반드시 첨가물로 왜곡이 지각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개 마이크 간의 시간차에 의한 간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멀티 마이킹 시 이런 경우에도 홈 필터 왜곡이 생깁니다. 홈 필터 왜곡이 생기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닝 룸에서 스피커를 청취하는 경우에 직접음에 초기 반사음이 더해지는 경우, 스테레오 청취 시 중앙 지점에서 벗어난 경우에 두 스피커로부터 시간차를 가지고 음이 도달한 경우, 여러 개 스피커들을 스태킹 스프레이한 경우, 하나의 음원을 여러 개의 마이크로 픽업한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반사음이 입사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 필터 왜곡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생기지만 반드시 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주파 왜곡률과 같이 1% 이상이면 지각되는 것 같은 이론이 없고 또 왜곡률을 구하는 공식도 없습니다. 홈 필터 왜곡은 신호가 정상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이며 음성이나 음악은 과도적인 신호이므로 홈 필터 왜곡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음성의 파열음이나 어택이 빠른 음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반사음이 도달하기 전에 직접음이 사라진 경우도 있으므로 홈 필터 왜곡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홈 필터 왜곡을 이퀄라이저로 보정을 한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홈 필터 왜곡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퀄라이저로 이 부분을 부스트하고 이 부분을 컷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 타겟 레벨 잡고 자동 EQ잉을 해보겠습니다. 피크는 컷이 되는데 딥은 전혀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 필터 왜곡은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되지 않은 특성입니다. 홈 필터 왜곡에 의해 생긴 상쇄된 주파수는 이퀄라이저로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